네, 내일장이 궁금합니다. 또 내일이면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벌써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전략 잘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의미거리를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요. 와, 오늘 제약바이오 날 잡았다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이제 충분히 우리에게 출발 신호탄을 쏴준 거면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되는지, 더 본다면 뭘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간 너무 안 갔죠. 네. 지난 1월쯤에 고점을 찍고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횡보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이오주 더 갈 것인가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 이면에 왜 바이오주가 올랐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글로벌리 시장 상황에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도 최근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다 각국의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국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 거래소는 지난해 고점, 그러니까 2,900포인트를 돌파해서 3,2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등락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해 고점이 900포인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수가 일부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800포인트 선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의 흐름이 거래소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경계 심리 상황 하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코스닥에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강세 현상이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세게 나오느냐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시장에 KRX 헬스케어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KRX 헬스케어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화선 앵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러한 제가 근거 배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더 갈까요? 그렇죠. 더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중간 단계에서 오늘 슈팅이 크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한번 흔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의 흐름에서의 추세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방향성은 긍정적이다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알보리팹 그리고 삼천당제약 시총 상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부침을 겪고 조정을 받아서 시총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와 다시 관심주로 볼 때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주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시작점을 보여줬던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죠. 네. 고점 돌파하면서 흐름의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전반의 흐름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유한양이나 기타 등등등 바이오주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알테오젠이 갈 때 뭐가 따라갔을까요? 삼천당제약, 리가캠,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이런 맥락점에서 첫 번째로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눈 관련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방을 받고 나서 약국에서 안약을 이제 받았는데 대부분의 안약이 삼천당제약에서 나오는 안약입니다. 우리나라 안약계에서는 1등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파생해서 확장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일리아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환방 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렵고요.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관련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바이엘사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10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난해 이 특허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이제 나올 수 있는 10조 규모의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삼천당제약이 안약과 눈 질환과 관련된 국내에서 1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측면. 그리고 특허가 만료된 아일리아 같은 제품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이 사업 다각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캐나다에 판매 승인을 얻었어요. 네네. 그리고 유럽 쪽에도 판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조 규모 시장에서 우리가 10조를 다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10%, 20%, 뭐 1조, 2조 또는 몇천억 정도의 수익 창구를 만들게 되면 삼천당제약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은 재료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의 판단해 보게 되면
전반에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한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장에서 뭐 한 3, 4%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권에 두고 현 시점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물론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피 3000 시대에는 삼천당 제약이 움직여줄까요? 함께 응원해보면서요. 좋은 재료들 소화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지금 보시는 대로 플러스권에서 결국에는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흔들렸었던 지수였는데요. 결국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면서 끝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폭을 완전히 많이 줄여내면서 지금 매도 우위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많이 줄여냈습니다. 이 속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이 좀 끌어가는 속에서 코스피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라고 오늘 체크됩니다. 코스닥 쪽에 있어서도 흐름은 지금 외국인이 좀 더 매도 우위지만 개인은 사자세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코스닥 쪽이 키 맞추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장중에 출렁임도 있었지만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갔죠. 삼성전자의 오름폭에 힘입어서 일단은 지수는 잘 마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3,19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2% 강세로 818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앞서 체크해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냈습니다. 이 부분도 지수 상승에 또 역할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1,4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은 2,400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확인됐고요. 달러원 환율이 오늘 7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00원 부근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이었지만 기관 쪽은 그렇게 물량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들은 8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머니맵 살펴볼 텐데요.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로 IT 투톱 간의 시세가 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3% 딱 예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금 시티증권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 비롯해서 그룹주에게도 온기를 가져다 줬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수출용 칩에 있어서 허가를 받게 되자 그러한 낙수 효과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 속에 올라가면서 특히나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물량을 담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그 타격도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차익 물량도 좀 나오고 있죠. 9%가 넘게 급락하면서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보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도 3에서 4%가량 조정받으면서 끝났고요. 이오테크닉스는 2% 정도의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 주목해 봐야 될 건 헬스케어 업종이 될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6%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유한양행도 20%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나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줄줄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존슨앤존슨의 또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까지 우리 국내 업종으로도 온기가 불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오늘은 일단은 소폭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조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이 3%가 넘게 올라갔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신고가를 찍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시세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쪽은 또 쉬어가나 싶었지만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1.2%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그 효과로 오늘 오랜만에 또 2차 전지가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선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쪽도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라갔고요. LNF가 3%가 넘게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강했었던 전력 설비 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도 확인됐고요. 그 다음으로 보신다면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소폭의 하락, 그리고 게임과 엔터 쪽에서는 오늘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위는 삼성전자 3% 넘게 올라가면서 66,700원에서 마감 지었고요. SK하이닉스가 2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급락세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도 14%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고요. 삼성중공업 앞서 신고가 흐름 기록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으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1, 2위는 IT 투톱이 기록했고요. 유한양행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로템까지 조선과 방산주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1위를 기록했고요. 스튜디오 미르가 오늘 6% 정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에서는 확실히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해서 펩트론이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알테오젠과 일신바이오,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까지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많이 포진한 만큼 앞으로도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업종이 될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환율이 어느덧 1,392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삼성중공업, KMW, 삼성물산과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잘 봤었던, 올랐던 재료품 어떤 종목에서는 음봉이 나오고요. 일부 대형주 쪽으로는 또 수급이 갔네요. 대표적인 게 또 삼성전자일 것 같긴 한데. 자,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럴 때가 전략 잡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우리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묻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섹터는 어디로 볼지 바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와, 2차 전지네요? 네. 애증의 2차 전지. 애증의 2차 전지, 네. 네.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의 내용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워낙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IT 플랫폼이 성장 섹터에 속하는 업종이고요. 이 업종 내에서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네. 슈팅이 나왔다고 그랬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러면 보통 슈팅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은 한 차례 눌림목 과정에서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다음 타깃이 이 시세 흐름을 이어받겠죠. 그러면 IT 플랫폼이냐, 로봇이냐, 또는 2차 전지냐라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내일장에서 지금의 흐름을 이어서 성장 섹터의 주도주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근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캐즘이 완화되고 있죠. 우리가 캐즘이 완화된다는 것을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흑자 전환되었죠. 그리고 지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나오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 완화라든가 전반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이 다음 타켓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언젠가 갈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김대준 대표님께서 2차 전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그럼 종목으로 본다면 사실 큰 종목도 있고 네. 조금 더 작은 종목도 있고 많을 텐데 탑픽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포퓨. 포스코 퓨처엠이네요.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 포퓨의 오늘 그 재료 뉴스를 판단해보게 되면 유상증자 가액이 나왔어요. 96,000원대 가액이 나왔는데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포퓨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유상증자하는 규모가 1조예요. 그게 10%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리고 유상증자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말씀도 예. 함께 드렸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일정이 조만간에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22일 날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납입을 하는 납입일입니다. 그래서 납입일 이전 단계까지는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순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나왔지만 최근 3, 4일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반등과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딱 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네. 1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흑자 전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캐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나타날 경우에는 캐즘 완화로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에서의 판단해 보는 관점에서 오늘 장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내일 장 흐름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걱정은 좀 덜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목표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걱정은 덜하지만 네. 언제 움직일까가 맞아요. 타이밍.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장은 이렇게 좋은데 안 움직이는 종목 가지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일 장 이후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타난다는 관점이고요. 저는 진입 가격은 지금 가격 수준이라고 한다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22일이 구주 납입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15만 원. 짧게 한 7, 8%? 한 8, 9% 정도의 수익률 차원 흐름에서의 접근으로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15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으로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문제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유 있게 흐름 보면서요. 15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흐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전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 잘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